진짜 이 시장에 다양한 카메라들이 정말 많은데 카메라에 탑재된 다양한 기능을 잘 활용하실 수 있는 아참 프로분들께서도 사용하기 좋은 중급형 카메라를 소개해 드릴까 해요. 안녕하세요, 라오베 라옹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첫 번째 영상, 두 번째 영상에 이어 한 번 더 카메라 장비 추천을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영상에서는 100만원대 이하의 착한 가격대, 입문자분들이 사용하시기 좋은 소니 ZV-1 시리즈였고, 두 번째 영상은 그보다 가격대가 조금 더 있지만 역시나 초보자분들께서도 부담없이 도전하시기 좋은 성능 좋은 보급형 컴팩트한 소니 카메라 α7C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 번째 영상은 예상하셨겠죠? 또 소니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입문형, 고급형 단계를 넘어 프로분들께서도 사용하기 좋은 중급형 카메라를 소개해 드릴까 해요. 이 때문에 취미용 카메라를 찾으시는 분들보다 카메라에 탑재된 다양한 기능을 잘 활용하실 수 있는 준프로급 이상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 아닐까 합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소니와는 어떤 이해관계도 없으며 그저 촬영을 몇 년간 해오면서 여러 대의 카메라를 쓰다 보니 저에게 맞는 소니 카메라를 이렇게 소개해드리게 된 것 같아요. 진짜 이 시장에 다양한 카메라들이 정말 많은데 저희가 소니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니의 특유의 깔끔한 색감과 후반 작업까지 고려하여 탑재된 여러 고급 기능들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럼 준비한 중급형 소니 카메라 M3와 M4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바로 가보실까요? 고고! 저는 제품 영상을 주로 촬영하는 영상회사 라업의 메인 PD이자 매년 수십 건 이상의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 라옹이라고 합니다. 현재 SNS 전환 광고, 브랜드 필름, 인터뷰 영상 등 수많은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며 단순 제작을 넘어 기획, 아트, 편집, 마케팅까지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중급형 카메라는 두 대입니다. 소니 M3 그리고 M4 제품들이에요. 저희가 필수로 분석하는 가격 먼저 살펴보자면 소니 α7 M3 렌즈 미포함 상품의 가격은 네이버 최저가 기준 179,9,880원입니다. 소니 M4의 렌즈 미포함 상품 가격은 네이버 최저가 기준 279,3,470원입니다. 이게 내가 M4를 처음 샀을 때 350만원대 둘 다 같은 중급대 라인인데 가격이 거의 100만원 정도가 차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사실 둘의 모델 자체는 같아요. 다만 소니 α7 모델에서 마크3, 마크4 이렇게 출시된 상품이기 때문에 전자제품 특성상 신규 모델이 나오면 기존 모델 가격이 떨어지는 것처럼 동일한 원리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무조건 최신형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Yes. 당연히 최신 모델이 더 기능면에선 뛰어납니다. 하지만 기존 M3 역시도 충분히 좋은 사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M4에 새로 탑재된 기능까지는 너무 과하고 기존 M3 기능만으로도 충분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더 가격대가 착한 M3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가격을 조금 더 지불하더라도 이번에는 보완된 M4의 기능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그 기능을 잘 쓸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M4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내 주머니 사정에 알맞게 현재 상황이나 필요한 기능에 맞춰 그냥 골라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소니 α7 시리즈는 이미 뛰어난 기능의 카메라며 업계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까지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두 개의 카메라들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하시더라도 충분히 만족하시며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M3는 어떤 특징을 가졌으며 M4에서는 도대체 어떤 기능들이 더 보완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쉽게 비교하시라고 정리하여 준비했으니 바로 기능 설명으로 가보실까요? 고고! 공통 스펙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니 α7 M3, M4에는 기존 입문형, 보급형에 존재하지 않았던 여러 고급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실까요? 먼저 두 카메라 모두 셔터 스피드 8000분의 1, ISO 최대 51,200으로 중급형 미러리스다 보니 기본적인 감도 설정이나 셔터 조절에 매우 특화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러리스지만 두 카메라 모두 풀프레임이 지원이 가능하기에 렌즈 선택에 대한 자유도도 굉장히 높아요. 추가로 소니 AF의 기능 경우 최신 모델인 M4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기는 하는데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니의 AF는 타 브랜드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이미 너무나 뛰어납니다. 기본적으로 소니에 탑재된 모든 카메라의 AF 기능 역시 충분히 만족하시며 사용하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기서 잠깐 하나 말씀드리자면 M3가 나오고 4, 5년이 지난 뒤에야 M4가 출시되었는데요. 때문에 직전 세대 모델 치고는 너무 오래된 거 아닌가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고자 M3를 핸드폰으로 비유할까 하는데요. M3의 경우 옛날 그 유명했던 전설의 갤럭시 S2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무리 땅에 떨어뜨려도 별 난리를 쳐도 튼튼했던 갤럭시 S2 기억나시나요? 아니 잠깐만, 이거 말하면 약간 나이 세대 다 드러나지 않나? 이처럼 M3 역시 당시 너무 잘 나왔던 모델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M4 출시가 오래 걸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M4 역시 시간이 꽤 지나 출시된 만큼 기능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지만 그렇다고 M3가 이젠 고문이냐, 사면 안 되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고고. 그럼 도대체 M4에서는 어떤 기능들이 업그레이드 되었고 달라졌는지, 그리고 내게 필요한 기능이 M3에도 있는지 아니면 M4에만 있는 건지 세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지금 바로 차이점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소 차이입니다. 기존 M3 모델의 경우 2420만 화소로 저번 시간에 소개해드린 알파7C와 동일한 화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M4의 모델은 어떨까요? M4의 모델은 약 3300만 화소를 자랑하는데요. 4K 촬영 부분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릴 때도 추가로 말씀드리겠지만 초고화질 영상 촬영이 잦은 분들께서는 최신 모델인 알파7 M4의 높아진 화소가 꽤나 매력적일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둘째, 촬영 분량의 차이 있습니다. 저번에 소개해드린 소니 알파7C 기억하시나요? 드디어 소니 알파7C에서부터 영상 제한이 풀렸는데요. 최신 모델인 M4 역시 드디어 영상 30분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기존 M3 같은 경우 촬영 시간 29분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종료되었다고 하는데, 긴 호흡의 영상이나 인터뷰를 주로 촬영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면 M3냐 M4냐 하는 고민이 있을 경우 개인 취향에 따라 선택이 아닌 이미 답이 정해진 거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셋째, 4K 지원 프레임의 차이입니다. M4 모델의 경우 4K 촬영 시 무려 60프레임까지 지원이 가능해졌는데요. 화각 일부 크롭이 되기는 하지만 4K 60프레임 자체가 지원되는 카메라가 몇 없기 때문에 초고화질로 부드러운 영상을 자주 촬영하셔야 한다면 이 기능이 정말 매력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10비트 422 내부 녹화가 가능하고 얼 인트나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후반 편집에 대한 자유도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LCD 플립 방향 차이입니다. M4에서는 기존 M3와 다르게 360도 회전 스위블 액정이 탑재되었는데요. 사실 요즘 대부분의 카메라들이 스위블 액정이 탑재되어 출시되기에 엄청난 장점이라고 볼 수는 없겠으나 기존 M3에 없는 기능이 추가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LCD 외에도 M4의 경우 렌즈 마운트 부분에 셔터막이 생겼기 때문에 렌즈 교환 시 외부에 먼지가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고 있고요. 버튼 다이얼도 보다 더 부드럽게 돌아가도록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사용자가 조금 더 편하게 사용되도록 세심한 부분 하나하나 업그레이드한 디테일이 엿보이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훨씬 더 정교해진 손떨림 방진 기능이라던가 더 무거워지긴 했지만 튼튼해진 M4 바디라던가 하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M4라고 무조건 다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M4에는 출시 때부터 계속 거론되어 오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 바로 발열 이슈가 종종 그냥 발생합니다.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발열 이슈 때문에 촬영 도중 카메라가 꺼진다든지 아니면 렉이 걸린다든지 더 나아가서 데이터가 소실된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서 당황하신 유저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이 고질적인 단점, 발열 문제를 앞으로 소니가 어떻게 해결해 갈지 그게 관건이긴 할 것 같은데, 얘네들 카메라 출시하는 거 보면 약간 안 해줄 것 같아. FX3 마크2가 나오겠지 아마. 마무리. 자, 이번 시간에는 중급형 카메라인 알파7 시리즈의 M3와 M4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입문형, 보급형, 그리고 이번 시간에 다룬 중급형 카메라까지. 소니에는 참 다양한 카메라들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카메라는 무조건 최신 사양으로 사야 되거나 무조건 더 비싼 걸로 사야 된다거나 하는 장비가 아닙니다. 현재 자신의 사정에 맞게, 그리고 내 환경에 맞게, 용도에 맞게 찾아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꼭 이걸 가지고 입봉할 건 아니잖아요. 입봉할 거면 아리 카메라로 가야지. 정리하자면 라옹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시간 영상 촬영이 필요하신 분들이거나 360도 스위블이 되는 LCD가 무조건
여건 필요하신 분들은, 그리고 4K 고화질 촬영, 특히 60프레임 이상이 차시는 분들에게는 최신 모델인 M4를 강력하게 추천드리면서, 그 외적인 상황에 맞게 무난하게 영상을 찍는다던가 아니면 인터뷰 영상을 찍는다던가 하시는 분들께서는 M3를 선택하셔도 크게 후회가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M3 역시 중급형 풀프레임 미러리스이며 M4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됐던 발열 이슈가 따로 없고 무게는 살짝 좀 더 가벼운 편이니까요. 그럼 다음번에는 기존 입문형, 보급형, 중급형 카메라에 이어 고급형 카메라라고 불리고 있는 다양한 카메라들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혹시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카메라나 영상 제작에 관한 질문이 있으셨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로 써주세요. 저 라옹이가 빠르게 답변 드릴게요. 그럼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영상 찍는데 좀 많이 힘이 되는 것 같아서. 네, 갈게요. 네.